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장중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네. 뭐 원전 관련된 뉴스가 터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시장 변동성이 상당한데요.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은 뭐 원전 이 방사능 누출권이 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감으로 인해서 네. 뭐 앞서도 아까 식스팩에서도 뭐 체르노빌 10배 정도의 크기가 될 수도 있다. 네. 워낙 그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원전 대국이다 보니까 실제 체르노빌이 이제 구소련 당시에 우크라이나 영토였죠. 북부 지역이었죠. 아마 그때 이제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아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화재는 거의 다 진압이 됐고 방사능 누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또 뉴스가 나오면서 그 뉴스가 보도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나스닥도 거의 마이너스 2% 가까이 선물이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1.8% 정도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빠졌다가 지금 조금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선물도 다시 또 회복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지금 미선물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9 정도까지 좀 회복을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는 1% 가까이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뭐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일에 대한 이슈들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은 변동성이거든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이 3월 달 내내 유효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한 증시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뒤에 또 다시 한번 투자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전쟁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새로 고침에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날 사실 뭐 시장이 빨간색으로 마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연일 들려오는 뉴스가 좀 뭐랄까요? 좀 엄청난 뉴스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도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도 있게 다뤄볼 주제는 러시안 룰렛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러시안 룰렛은 이제 총알을 하나 놓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참 무서운 얘기이긴 한데 언제 이제 그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지금 러시안 룰렛과 같은 상황이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야, 이거 좀 뭐랄까요. 변동성을 촉발시킬 만한 트리거가 더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원자재 수급단에서 아까 네온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리고 파생된 원자재 수급에 소위 말해서 구멍이 생기다 보니까 이 뜻하지 않은 업종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다음 업종은 또 뭘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계속 칠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국면으로 가는 걸까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변동성 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빅스 지수, 네.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좀 크게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뭐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S&P 500의 빅스 선물 지수인데 뭐 요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투자하는 펀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숏이라든지 레버리지도 있지만 지금 보면요. 빅스 지수가 뭐 지금 22년도 들어와서부터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 30포인트죠. 이 30점. 요 30포인트 지점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좀 톱질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예,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하자면 캔들 보시면은 지금 빅스 지수가 일봉인데 윗꼬리 달았다가 아랫꼬리 달았다가 윗꼬리 달고 쭉 밀리고 계속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내려가면은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올라가면은 미국 증시가 조금 하방의 압력이 좀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30포인트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여기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이상은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악재에 무뎌지고 있다. 그리고 워낙 미국도 단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뭐 역대 100년 역사상 단기적으로는 하락 속도가 역대 뭐 4번째, 5번째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하락 속도가. 보시면 크게 좀 보시잖아요. 크게 보시면
요때가 아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요때 이제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때 대비해서 사실 빅스 지수가 그렇게 뭐 많이 올라온 수준도 아니죠. 예. 지금 요 그 3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하방에 대한 그 지지력이 좀 탄탄하다는 거를 좀 보이고 싶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물론 심각한 이슈지만은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 뭔가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 뭔가 견디는 모습만 나온다고 한다면 빅스지가 추가적인 상승, 뭐 여기서 이전에 전고점이 한 33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여기만 추가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조금 더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탄탄해진다. 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하방이 좀 제한된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빅스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네. 코로나 때만큼 높아질 가능성보다는 네. 현재 수준에서 조금 일간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일간 네.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교롭게도 2,700이 넘어온 상황에서 다시 2,700을 테스트하거나 내지는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엄청난 이제 공포가 오면서 시장을 막 흔드는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푸틴의 어떠한 돌발적 행위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전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오전에는 하락을 했었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런 그 러시아의 행위나 어떤 전쟁 리스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투자 포인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관련된 어떤 시장을 임한 자세라고 할까요?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소식이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했으면 통상 유럽 같은 경우는 북서풍 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체르노빌 때도 노르웨이나 북유럽 지역까지 방사능 맞아요. 누출 농도가 1년 정도 유지됐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 후반때.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았던데 어찌 보면 이게 잘못되면 이게 핵전쟁이랑 거의 유사한 거죠. 그렇죠. 진짜 어찌 보면 3차 대전이라고 네. 보면 되는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부분이었고 어쨌든 외곽 지역이 떨어져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은 네. 지금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조기 종결될 거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회담이 또 네. 열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2차에서는 뭐 인도적인 지원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통로를 좀 개발해서 민간인들이 그렇죠. 맞아요. 이제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네. 했지만 사실 그거 또 러시아의 행위를 보면 그걸 믿겠냐라는 생각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받고 이제 아마 차주 정도의 이제 주말 지나서 3차 협상이 네.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국계에서 좀 제가 발췌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네. 이 상황입니다. 빨간색으로 물들어있는 지점이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지금 사선으로 빨간색으로 좀 보이시죠? 여기는 네. 지금 아직 그 러시아의 이런 군대, 이런 이 군대가 교전 아니요 여기는 이제 접경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전투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뭔가 이제 평화로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아직도 전투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고 그 있는데 사선 지역을 얘기한 네, 거 그렇죠.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여기가 이제 키예프지 않습니까? 키이브. 키이우. 여기가 이제 수도인데. 키이우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말은 키예프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진격로죠. 진격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대부분 뉴스에서는 이제 수도를 포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러시아의 주력 군대가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돈바스 지역 우측에 좌측에 보시면 이 파란색 지점이 뭐냐면 이전부터 이제 워낙 그 돈바스 지역을 한번 우크라이나가 뺏기고 나서 이때 여기다가 군단들을 많이 배치해놨어요. 예, 워낙 반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화력의 70%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지역 위주로 전투력을 보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포위해놓고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뭔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그 접경 지역, 특히 오늘 원전 사태가 터진 지역이 딱 여기예요. 오늘 원전. 예. 딱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진격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뭔가 공습으로 인해서 오늘 피해를 봤다고 좀 추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거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력 군대가 만약에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좀 안 좋게 되면은 조금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대부분 상실할 수도 있다. 요거는 여러 키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왜 여기다가 많은 군대를 배치해 놨을까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크라이나의 현재 그 유가, 가스, 매장, 도표입니다. 이게 좀 흐리게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부 지역에서 조금 이제 빨간색으로 좀 물들어 있죠. 여기가 네. 이제 가스가 많은 지역이고
여기 보시면 유정들이 좀 많아요. 가스 유정들이 좀 많은데 대부분 보면 지금 동부 지역에 많이 밀접하게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러시아가 이쪽 지역을 뭔가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이쪽 지역을 뺏기지 않고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런 화력의 70%가 여기에 지금 전진 배치된 상황이거든요. 원래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에너지 주권의 시대가 개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를 뺏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협상이 뭐 어떻게 되든지 저는 웬만하면 평화적으로 진행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데 평화적 협상이 되더라도 이쪽 지역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오늘 러시아 룰렛 관련 투자 포인트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알면 우리가 또 좀 안타깝지만은 좀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현 우크라이나 현 상황 군사적 배치 현황까지 좀 곁들여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교전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교전 지역이 다 이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통로와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투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거는 또 원전이라든지 신재생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뭐 23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길게 예. 지금 채팅창에 예. 키예프 얘기를 하면서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키예프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도 키우라고 명칭을 해야 된다고 채팅창에 네, 맞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올라와 대사관에서 있네요. 네. 꼭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게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쓰는 말이니까. 맞습니다. 네. 키예프라고 하는 게 뭐 독도 보고 다케시마라고 아, 하는 그런 거랑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 같은 내용이라 이렇게 봐도 맞아요.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도 좀 이렇게 시정을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키우, 하겠습니다. 크이우인가요? 네, 키이우인가요? 키우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얘기를 더 드려보면 결국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LNG 투자를 해야 된다, 조선주, 거기다가 원전, 오늘 좀 약간 리스키함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신재생은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계속 롱런하게 가져가야 되는 투자 전략이겠죠? 변함없습니다. 변함 저는 없죠. 아직 시세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예, 뭐 전거점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이제 한창 그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건 뭐 템버거였어요. 실제로 보면은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템펀드, 팬펀드가 거의 템버거 수준까지 좀 왔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저도 좀 놀랐는데 축복받은 땅입니다. 확실한 거는.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매장량 세계 1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우라륨 많이 아실 거예요. 우라륨, 암모니아 세계 매장량 1위고요. 티타늄 매장량 유럽 1위입니다. 그리고 망간, 철광석 매장량 세계 2위고 수은 매장량 2위입니다. 통상 이제 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13위고요. 유럽에서는 3위고 석탄은 세계 7위 정도로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음식료 쪽으로 보면 해바라기 1위고요. 감자 4위, 밀 8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총 지금 이제 뭐 총 이 원자재, 음식료를 포함한 모든 이 30가지의 주요 품목이 된 원자재 매장량의 가치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세계 4위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가 상승이 촉발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봤을 때는 사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매개가 쏠릴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코스트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리오프닝 분위기로 진행이 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네. 예. 이 상황에서 뭐 경제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뭔가 원자재 이런 게 기초적인 원료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죠. 유가부터 시작해서 쭉 파생돼서 다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다 전쟁이나 이슈까지 터지면서 당연히 걷잡을 수 없는 지금 뭐 어제는 또 구리도 신고가 같더라고요. 그렇죠. 원자재의 이 걷잡을 수 폭등이 되려 지금 경기에 대한 성장, 경기의 회복을 뭔가 억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 대안은 원전 신재생 에너지였죠.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보여줬던 거죠.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뭔가 리스크는 이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오늘 사실은 원전 관련주들도 좀 튀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튀는 종목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였냐면
수리라든지 수리하는 거, 원전을 이제 수리 부품 관련된 부품 쪽 아니면은 그 방사능 그 누출 관련돼서 검진할 수 있는 검진기 이를 만드는 업체들 위주로만 상승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좀 테마성이 가지면 길게 본 좋지만 그러면 이제 아마 유럽 국가들도 이런 식으로 좀 다 생각하는 게 그래 뭔가 원전은 안전하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런 뭔가 지정학적 사태가 불거지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강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참 안타깝지만 오늘 CS 배열하는 종목이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맞아요. 나왔었습니다. 풍력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안 무너지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오히려 강보합세를 지금 OCI를 비롯한 태양광 풍력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지금 색깔이 점점 바뀌고 있고 아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고 화석에너지 쪽은 저는 고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어제도 정말 미국에서는 뭐 석탄 가격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또 신고가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 정도에서는 저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화성 에너지 관련 부분들을, 뭐 대성이나 GSA도 좀 밀리긴 했지만 아직도 네. 고가권이거든요.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눌림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공략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투자 방안이 된다. 계속 유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상반기까지 유효한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 에너지 밀어붙이시는데 그러면은 풍력, 태양광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중에 조금 더 좋게 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점유율 또는 출하량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글로벌적으로. 네. 우리나라 태양광 쪽도 좋긴 하지만 네. 네. 태양광은 웬만하면은 중국의 융기 실리콘 자재 또는 홍콩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낫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는 태양광을 우리나라보다는 글로벌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낫고 네. 그리고 풍력은 워낙 CS 그룹주들이 워낙 지금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특히 유럽 수출도 많고 상강에도 네. 마찬가지겠죠. 풍력은 우리나라, 한국이다. 이렇게 좀 저번에 나누고 PTR 동국 산업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추천을 했었죠. 뭐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지금 근데 뭐 기다리다 보면 또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에너지 자립도와 관련해서는 원전도 그렇고 화석 에너지는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태양광과 풍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워낙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뭐 뉴스 플로우 보니까 독일도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군비를 증강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뭐 방산과 관련된 아이디어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음식료 이런 것들 봤었잖아요. 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경기 방어주 음식료 사자. 지난해 가격 인상했으니까 이런 논리였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밀 가격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 원재료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마진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음식료주에 대한 것도 한번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불똥이 튀었다고 하죠. 네. 근데 앞서 이제 축복받은 땅 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서부 최대 곡창지대인데 곡창지대니까요. 뭐 세계 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위권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곡창지대가 대략 6억 명입니다. 6억 명. 6억 명 정도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에 대한 생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량을.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가 4,500만 명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6억 명이면은 뭐 엄청난 규모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좋겠죠. 사실 축복받은 거지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예전에 자원이죠. 스탈린 정권일 때 그 곡창지대에 있는 거를 다 수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수탈해 가면서 엄청난 기근의 또 하나의 또 영향이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음식료주한테 주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격 정가가 이루어진 기업들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주가 상승이 나오냐를 봤을 때는 뭐 라면 관련되는 농심이라든지 뭐 대상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돼 있는데 이미 웬만한 종목들이 회사들이 거의 90% 가까운 회사들이 대부분 가격 정가가 이루어졌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음식료 업종들이 좀 재미없죠. 왜? 밀 가격 급등 계속 나오는데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가격 증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가격 증가하기는 힘들다는 거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뭔가 계속해서 밀 가격이라는 소매 가격이 급등이 나오는 시점이 계속해서 찾아오면은 당연히 실적은 안 좋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음식료가 정말로 대세 상승. 그러니까 이전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10년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나오면서
가격 정가가 이루어졌거든요. 가격 정가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 1년 뒤부터 어느 정도 이 가격들, 원료의 가격들이 잠잠해지면서 하방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시작부터 음식료 업종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뭐 2013년도, 15년도에 매매를 하셨던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10종목 중에서 8종목이요. 대부분 3, 4배 정도 올라갔었어요. 그때 당시. 예, 그래서 그때가 왜 그러냐면 결국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는 이제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 전가 이미 올려놓은 상황에서 그렇죠. 예, 원료 값은 내려가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음식료 업종도 뭔가 뭐 물론 지금 뭐 보니까 비료 관련주도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 들어가셨다가 1년 농사 망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 참 참고하셔서 이제 이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잡히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원자재 가격이 무조건 잡혀야 됩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100불 아래로 밀려야죠.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모든 게 유가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100불, 90불, 80불까지 밀려야지만 자연스럽게 이 음식료 관련된 부분 원료를 담당하는 쪽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먼저 관심을 보일 게 또 음식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유가가 지금 110달러, 어제는 좀 그래도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WTI 기준으로 100달러를 깬다 그러면 음식료 사자라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가격은 올려놨고 밀 가격 때문에 지금 막 뻐벅뻐벅 하는데 경기는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방어주 역할을 못 하다가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마진도 좋아지고 뭐 리오프닝도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음식료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유가의 변동성이 커졌다. 즉 아래쪽으로 그러면 음식료를 한번 차보는 것도 그렇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넌지 씨가 리오프닝도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참 악재 오브 악재인가요? 외부에서의 악재도 왔어요. 뭐 밀가격, 뭐 유가 상승. 근데 내부에서도 리오프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26만 명, 27만 명 이러거든요. 네. 이게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제 리오프닝도 뭐 앵커님도 잘 짚어주셨지만은 뭐 이게 지금 리오프닝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약에 뭐 오늘 이제 거리두기 완화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어찌 보면 뭐 컨센서스 하회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11시까지 네.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시간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12시까지 늘리겠네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참. 저는 모르겠는데 TJ 미디어는 그래서 네.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코너가 노래방에서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1시간 서비스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 지금 뭐 리오프닝도 그렇지만 뭐 반도체 뭐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물론 이제 리오프닝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웬만하면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물리셨으면은 22년도 10월, 9월까지 추석 때까지는 좀 들고 가자. 벌써 이제 웬만하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보면은 화장품도 진짜 정말 지하까지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뭔가 수익이 나면은 불입하는 형식으로 좀 가는 게 네. 좋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내내 에너지 주권 시대 계속 말씀드려서 에너지 순환매 동참하셔야 되고요. 저는 실제로 뭐 미국 주식에 있는 화성 에너지 포지션을 거의 다 줄였습니다. 다 줄였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더 갔어요. 더 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다음은 뭘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반도체 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요? 네, 반도체 갑자기? 특히 소재 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 뉴스도 아까 공유된 뉴스도 보니까 지금 네. 우크라이나의 지금 네온가스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필요한 부품 이 물질이죠. 공장이 지금 오늘은 스톱을 했다. 별로네요. 네, 뭐 반도체 다 안 좋아요. 사실은 뭐 다 안 하이닉스가 엄청 좋은데. 빠졌어요, 오늘. 예.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반도체 소재가 좀 당연히 최근에 좀 못 가고 있어요. 특히 2차전 소재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까 군사 관련된 배치도란 이런 거 보여드렸을 때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투자자만 고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차주에는 아마 협상이든 뭐든 다 끝나지 않을까.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 다음 주 정도는 거의 다 협상이든 뭐든 간에 끝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반도체 소진하는 이런 거를 산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거의 다 좀 대부분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아이디어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반도체 소재 쪽을 특히 좋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담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바이더딥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광섭 매니저님 믿고 저는 반도체 들어갈랍니다. 몰빵. 아니 네, 근데 저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진짜 매니저님 네. 얘기대로 됐으면 좋겠고 더 이상 푸틴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좀 정말,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적으로 빨리 끝나고 네. 평화적으로 빠르게 네. 더 이상 민간인의 피해 없이 빠르게 확산을 좀 방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탁구공을 안 쓰는 말씀드렸습니다. 날이 왔으면. 일단 오늘 WS 리프레시에서 잡아본 포인트는 결국 그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는 많아질 수 있고 네. 신재생 쪽 특히 풍력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가격 인상을 먼저 시행했지만 지금 마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건 음식료다. 다만 유가가 우리가 기대할 때 아니면 저기저 뭐 조금 뭔가 유가가 변동이 생기면 음식료가 또 강하게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더불어서 반도체까지 네. 이게 세 개의 업종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좀 힘들지만 네. 힘들지만 나아졌을 때 괜찮은 업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 자막에도 나오지만 너튜브에서 네, 맞습니다. 신광섭이라고 치면은 오늘 장 끝나고 네. 3시 45분에 진행하니까요. 네. 너튜브에다가 MBN골드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 못다한 이야기들 많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